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스며들며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작은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국과 반듯하게 놓인 젓가락과 숟가락, 그리고 소박한 반찬들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평범하고 단정한 식탁 풍경, 그러나 그 속에는 알게 모르게 긴장이 깔려 있었다. 순애는 국그릇을 가까이 끌어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다. 이마가 미세하게 찌푸려지고 곧바로 며느리 지연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뱉어졌다. 이렇게 싱거워서 우리 도훈이 밥맛 나겠니? 짧지만 날이 선말이었다. 지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건강 생각해서 조금 줄였어요. 대꾸는 짧았으나 억눌린 기색이 목소리 속에 묻어 있었다. 사실 이런 대화는 처음이 아니었다. 몇 번이고 반복되어 온, 그러나 여전히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는 고부의 대화였다. 도우는 그 기류를 읽은 듯 서둘러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냥 먹어. 난 맛있는데.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공기는 여전히 불편했다. 누구보다 가까우면서도 누구보다 먼 사이. 작은 말이 가시가 되어 쌓여갔다. 말은 짧지만 남는 여운은 길었고 표정은 미묘했지만 가슴에 남은 상처는 깊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식탁에서조차 두 여인은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지연은 늘 최선을 다해 살림을 하고 있었다. 맞벌이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도훈의 건강을 챙기고 시어머니의 입맛까지 고려하며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순애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 순애는 아들을 위해서라는 마음이 앞섰고 그 마음은 종종 며느리를 향한 불만으로 변해 나왔다. 그 불만의 말들은 칼날처럼 지연의 가슴을 긁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시어머니의 마음에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염려와 사랑이 있었고 며느리의 마음에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으려는 각오가 있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표현과 습관은 두 마음을 잇지 못하고 벽을 더 높여갔다. 그 벽은 낮아질 기미가 없었다. 식탁 위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도훈이 억지 웃음을 지어내며 말을 돌리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지연은 눈길을 피했고 순애는 말없이 밥만 떠먹었다. 세 사람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어쩌면 이 순간은 아주 평범한 가족의 하루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범 속에 숨어있는 긴장은 언젠가 더 큰 파도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로의 진심은 아직 닿지 않았고 작은 오해와 불만은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다. 그 작은 균열은 곧 다가올 폭풍 앞에서 더 깊게 갈라질 운명이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무표정했다. 하얀 벽, 무심히 오가는 발걸음,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공기마저 눌러 숨이 막히는 듯했다. 도우는 순애와 지연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두 손은 서로의 손을 잡을 힘조차 없었다. 긴장감은 복도 끝까지 이어졌고 세 사람은 마치 시간을 버티듯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차트를 들고 나왔다. 얼굴은 무겁게 굳어 있었고 그 표정만으로도 좋은 소식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일어나 의사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순간 시간이 느려진 듯 공기마저 멈춰버린 듯 했다. 검사 결과 위암 말기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무게는 세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지연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했다. 말기요? 순애는 벌떡 일어나 절규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도훈이는 아직 젊은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빛은 의사를 향해 흔들렸다.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리고 무너진 틈으로 원망이 스며들었다. 슬픔은 자리 잡지 못한 채 가장 먼저 올라온 건 분노와 억울함이었다. 순애는 눈물을 훔치지도 못한 채 지연을 향해 쏘아붙였다. 내가 밥을 어떻게 챙긴 거야? 늘 바쁘다면서 남편 밥도 제대로 안 했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연은 억울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겨우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도우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만해, 제발. 지금은 누구 탓할 시간이 아니잖아. 절망 앞에서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지 못하고 오히려 밀쳐내곤 한다. 상처를 나누는 대신 원망을 나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사랑이 너무 크고 두려움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평범한 식탁의 작은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되었고 더 깊은 갈등과 눈물의 시간을 예고했다. 거실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세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손길로 한약 봉지를 꺼냈다. 이거 먹여야 돼. 약보다 사람의 정성과 기도가 더 중요해.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의료 자료를 펼치며 맞섰다. 어머니, 지금은 항암 치료밖에 방법이 없어요. 제발 현실을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서 있는 도우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만 제발, 나 힘들어.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고 두 여인의 논쟁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다. 한쪽은 기적을 원했고 다른 한쪽은 과학을 믿었다. 사랑은 같았지만 방식은 달랐다. 마음의 크기가 같아도 표현은 다르다는 사실을 세 사람은 이제야 체감하고 있었다. 도운의 병은 가족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선택은 언제나 쉽지 않았고 그 선택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거나 오해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다시 쥐며 속삭였다. 도운아, 엄마 말 믿고 믿어야 해.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낮게 답했다. 저도 아들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도운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세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지만 서로에게 닿는 길은 좁았다. 이때 가족이란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같은 것을 원했지만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갈라졌다. 그 갈라짐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 앞에서 더욱 선명해졌고 세 사람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실로 당겨지고 밀리는 듯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저녁이 되자 지연은 병원에서 가져온 의학책과 자료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순애는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서로 다른 선택 앞에서 말없는 시간이 흘렀고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불안을 꾹 참았다. 사랑과 두려움, 선택과 갈등. 이 세 가지 감정이 겹겹이 쌓이며 가족의 공간을 메웠다. 마음은 하나이지만 방식이 다른 가족, 서로를 향한 오해가 점점 쌓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도우는 자신의 존재와 죽음을 두고 가장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지연은 도운의 방으로 들어가 그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버텨요, 제발. 도우는 눈을 뜨고 약하게 미소 지었다. 순애는 문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먼 거리였다. 그러나 작은 순간의 관찰과 배려, 그리고 말하지 않은 마음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갈등은 서서히 미세한 균열 속에서 연대로 바뀌기 시작했다. 병실의 밤은 고요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무겁게 흔들렸다. 도우는 기운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마를 살짝 닦아주었다. 조금만 버텨요, 제발. 지연의 속삭임은 작은 떨림 속에도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순애는 문틈에서 조심스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를 내진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밤마다 흘리는 눈물과 간호 속에서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심을 깨닫기 시작했다. 사랑은 표현 방식이 다를 뿐 같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서로를 향한 불신과 갈등 속에서도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도 도운의 숨결은 가늘고 불안했다. 지연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킬 거야. 순애는 가슴을 누르듯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하느님, 제발 우리 도움만 살려주세요. 사랑과 두려움, 희망과 절망. 모든 감정이 서로를 스치며 조금씩 연대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병원비 고지서가 식탁 위에 놓였을 때 집안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다. 순애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돈을 이렇게 써대면 집안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연은 참다 폭발했다. 어머니, 전 도훈이만 살리면 돼요. 집안보다 사람 먼저예요. 같은 사랑도 표현이 다르면 칼이 된다. 사랑과 걱정, 분노가 뒤섞이며 가족의 공간을 무겁게 채웠다. 서로를 향한 말들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오해는 쌓이기 시작했다. 도우는 쇠약해진 몸을 일으켜 겨우 속삭였다. 그만 제발. 두 여인의 눈빛이 한순간 멈췄지만 마음속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랑이 큰 사람일수록 상처도 깊게 남는다.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순간 사랑은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찌른다. 도훈이 위독해지자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내 아들 부탁한다. 지연은 눈물이 글썽이며 대답했다. 저 끝까지 지킬게요, 어머니. 죽음의 문턱에서 두 마음은 마침내 같은 곳을 향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던 마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이는 순간이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분주함 속에서도 두 사람의 손은 놓이지 않았다. 도우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둘 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진심은 말보다 더 강하게 드러난다. 도우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으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둘 다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눈을 감는 순간 그 웃음 속에는 사랑과 안도 그리고 평화가 담겨 있었다. 지연과 순애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의 마지막 미소는 두 여인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다. 슬픔과 후회, 사랑이 한데 섞인 순간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남은 시간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병실의 창문 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안의 공기는 따뜻했다. 서로를 붙잡고 있는 손에서 미묘하지만 분명한 연대가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 작은 병원 봉사실. 지연과 순애는 함께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지연이 속삭였다. 어머니, 이 환자분 먼저 챙기실래요? 순애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래, 우리 함께 하자. 갈등은 사랑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그 사랑은 남은 사람들을 향해 흘러간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도훈의 뜻과 사랑은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작은 봉사실에서 두 여인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과거의 상처와 갈등은 이미 뒤로 물러났고 사랑과 연대가 그 자리를 채웠다. 삶은 계속되고 사랑은 계속된다.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스며들며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작은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국과 반듯하게 놓인 젓가락과 숟가락, 그리고 소박한 반찬들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평범하고 단정한 식탁 풍경, 그러나 그 속에는 알게 모르게 긴장이 깔려 있었다. 순애는 국그릇을 가까이 끌어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다. 이마가 미세하게 찌푸려지고 곧바로 며느리 지연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뱉어졌다. 이렇게 싱거워서 우리 도훈이 밥 만나겠니? 짧지만 날이 선말이었다. 지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건강 생각해서 조금 줄였어요. 대꾸는 짧았으나 억눌린 기색이 목소리 속에 묻어 있었다. 사실 이런 대화는 처음이 아니었다. 몇 번이고 반복되어 온, 그러나 여전히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는 고부의 대화였다. 도훈은 그 기류를 읽은 듯 서둘러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냥 먹어. 난 맛있는데.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공기는 여전히 불편했다. 누구보다 가까우면서도 누구보다 먼 사이. 작은 말이 가시가 되어 쌓여갔다. 말은 짧지만 남는 여운은 길었고 표정은 미묘했지만 가슴에 남은 상처는 깊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식탁에서조차 두 여인은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지연은 늘 최선을 다해 살림을 하고 있었다. 맞벌이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도훈의 건강을 챙기고 시어머니의 입맛까지 고려하며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순애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 순애는 아들을 위해서라는 마음이 앞섰고 그 마음은 종종 며느리를 향한 불만으로 변해 나왔다. 그 불만의 말들은 칼날처럼 지연의 가슴을 긁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시어머니의 마음에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염려와 사랑이 있었고 며느리의 마음에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으려는 각오가 있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표현과 습관은 두 마음을 잇지 못하고 벽을 더 높여갔다. 그 벽은 낮아질 기미가 없었다. 식탁 위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도훈이 억지 웃음을 지어내며 말을 돌리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지연은 눈길을 피했고 순애는 말없이 밥만 떠먹었다. 세 사람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어쩌면 이 순간은 아주 평범한 가족의 하루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범 속에 숨어있는 긴장은 언젠가 더 큰 파도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로의 진심은 아직 닿지 않았고 작은 오해와 불만은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다. 그 작은 균열은 곧 다가올 폭풍 앞에서 더 깊게 갈라질 운명이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무표정했다. 하얀 벽, 무심히 오가는 발걸음,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공기마저 눌러 숨이 막히는 듯했다. 도우는 순애와 지연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두 손은 서로의 손을 잡을 힘조차 없었다. 긴장감은 복도 끝까지 이어졌고 세 사람은 마치 시간을 버티듯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차트를 들고 나왔다. 얼굴은 무겁게 굳어 있었고 그 표정만으로도 좋은 소식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일어나 의사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순간 시간이 느려진 듯 공기마저 멈춰버린 듯 했다. 검사 결과 위암 말기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무게는 세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지연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했다. 말기요? 순애는 벌떡 일어나 절규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도훈이는 아직 젊은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빛은 의사를 향해 흔들렸다.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리고 무너진 틈으로 원망이 스며들었다. 슬픔은 자리 잡지 못한 채 가장 먼저 올라온 건 분노와 억울함이었다. 순애는 눈물을 훔치지도 못한 채 지연을 향해 쏘아붙였다. 내가 밥을 어떻게 챙긴 거야? 늘 바쁘다면서 남편 밥도 제대로 안 했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연은 억울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겨우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도우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만해, 제발. 지금은 누구 탓할 시간이 아니잖아. 절망 앞에서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지 못하고 오히려 밀쳐내곤 한다. 상처를 나누는 대신 원망을 나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사랑이 너무 크고 두려움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평범한 식탁의 작은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되었고 더 깊은 갈등과 눈물의 시간을 예고했다. 거실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세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손길로 한약 봉지를 꺼냈다. 이거 먹여야 돼. 약보다 사람의 정성과 기도가 더 중요해.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의료 자료를 펼치며 맞섰다. 어머니, 지금은 항암 치료밖에 방법이 없어요. 제발 현실을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서 있는 도우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만, 제발. 나 힘들어.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고 두 여인의 논쟁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다. 한쪽은 기적을 원했고 다른 한쪽은 과학을 믿었다. 사랑은 같았지만 방식은 달랐다. 마음의 크기가 같아도 표현은 다르다는 사실을 세 사람은 이제야 체감하고 있었다. 도훈의 병은 가족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선택은 언제나 쉽지 않았고 그 선택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하거나 오해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다시 쥐며 속삭였다. 도훈아, 엄마 말 믿고 믿어야 해.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낮게 답했다. 저도 아들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도훈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세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지만 서로에게 닿는 길은 좁았다. 이때 가족이란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같은 것을 원했지만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갈라졌다. 그 갈라짐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 앞에서 더욱 선명해졌고 세 사람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실로 당겨지고 밀리는 듯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저녁이 되자 지연은 병원에서 가져온 의학 책과 자료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순애는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서로 다른 선택 앞에서 말없는 시간이 흘렀고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불안을 꾹 참았다. 사랑과 두려움, 선택과 갈등. 이 세 가지 감정이 겹겹이 쌓이며 가족의 공간을 메웠다. 마음은 하나이지만 방식이 다른 가족, 서로를 향한 오해가 점점 쌓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도훈은 자신의 존재와 죽음을 두고 가장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지연은 도훈의 방으로 들어가 그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버텨요, 제발.
도우는 눈을 뜨고 약하게 미소 지었다. 순애는 문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먼 거리였다. 그러나 작은 순간의 관찰과 배려, 그리고 말하지 않은 마음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갈등은 서서히 미세한 균열 속에서 연대로 바뀌기 시작했다. 병실의 밤은 고요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무겁게 흔들렸다. 도우는 기운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마를 살짝 닦아주었다. 조금만 버텨요, 제발. 지연의 속삭임은 작은 떨림 속에도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순애는 문틈에서 조심스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를 내진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밤마다 흘리는 눈물과 간호 속에서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심을 깨닫기 시작했다. 사랑은 표현 방식이 다를 뿐 같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서로를 향한 불신과 갈등 속에서도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도 도운의 숨결은 가늘고 불안했다. 지연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킬 거야. 순애는 가슴을 누르듯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하느님, 제발 우리 도움만 살려주세요. 사랑과 두려움, 희망과 절망, 모든 감정이 서로를 스치며 조금씩 연대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병원비 고지서가 식탁 위에 놓였을 때 집안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다. 순애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돈을 이렇게 써대면 집안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연은 참다 폭발했다. 어머니, 전 도훈이만 살리면 돼요. 집안보다 사람 먼저예요. 같은 사랑도 표현이 다르면 칼이 된다. 사랑과 걱정, 분노가 뒤섞이며 가족의 공간을 무겁게 채웠다. 서로를 향한 말들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오해는 쌓이기 시작했다. 도훈은 쇠약해진 몸을 일으켜 겨우 속삭였다. 그만 제발. 두 여인의 눈빛이 한순간 멈췄지만 마음속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랑이 큰 사람일수록 상처도 깊게 남는다.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순간 사랑은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찌른다. 도훈이 위독해지자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내 아들 부탁한다. 지연은 눈물이 글썽이며 대답했다. 저 끝까지 지킬게요, 어머니. 죽음의 문턱에서 두 마음은 마침내 같은 곳을 향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던 마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이는 순간이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분주함 속에서도 두 사람의 손은 놓이지 않았다. 도우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둘 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진심은 말보다 더 강하게 드러난다. 도우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으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둘 다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눈을 감는 순간 그 웃음 속에는 사랑과 안도 그리고 평화가 담겨 있었다. 지연과 순애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의 마지막 미소는 두 여인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다. 슬픔과 후회, 사랑이 한데 섞인 순간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남은 시간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병실의 창문 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안의 공기는 따뜻했다. 서로를 붙잡고 있는 손에서 미묘하지만 분명한 연대가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 작은 병원 봉사실. 지연과 순애는 함께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지연이 속삭였다. 어머니, 이 환자분 먼저 챙기실래요? 순애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래, 우리 함께 하자. 갈등은 사랑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그 사랑은 남은 사람들을 향해 흘러간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도운의 뜻과 사랑은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작은 봉사실에서 두 여인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과거의 상처와 갈등은 이미 뒤로 물러났고 사랑과 연대가 그 자리를 채웠다. 삶은 계속되고 사랑은 계속된다.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었다.